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트럼프에게 굽실 백신 접종 후 5,000명 사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듭니다. 구독 영양제 하나를 기부해 주십사 부탁 올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듣기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10여 분만 꾹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으로 중국으로부터 약 10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2천조 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떠벌렸죠. 이런 주장은 일단 본인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0조 달러 배상 좋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기를 세계가 합심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주장 아닙니까? 트럼프는 중국이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야말로 헛소리 한번 한 겁니다. 바이든이 치매가 아니라 트럼프가 치매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언제부터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합심해서 국제 정치를 했나요? 언제부터 합심하여 중국을 견제했나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기구의 리더 자리를 스스로 찬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파리 기후협약 탈퇴, 나토 탈퇴, 세계무역기구 딴지 걸기, 국제원자력기구 딴지 걸기, 유네스코 탈퇴, UN 인권이사회 탈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딴지 걸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녹색기후기금 지원금 분리행, 이란 핵협정 탈퇴, 북미, 한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딴지 걸기, UN 딴지 걸기,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금 지원 중단, 중거리 핵 전력조약 INF 탈퇴,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세계은행 흔들기 등 무려 17개의 국제조약기구 및 협약을 탈퇴하거나 지원금을 미끼로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한국과의 관계를 누락했는데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돈 비용을 5배 인상하여 매년 6조 원씩 상납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주돈 비용은 약 2조 원, 약 1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반반씩 부담하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부담금은 약 1조 원, 미국 돈으로 9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부담 비용을 5배인 50억 달러, 약 6조 원으로 올려서 상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협박도 했었죠. 10%도, 20%도, 30%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500%를 인상해서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1년 총액이 약 18억 달러예요. 근데 50억 달러로 인상해서 지불하라는 것은 미국 부담금까지 한국에게 전부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인가요? 왜 18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 하자는 거야? 미국 재정 적자를 충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탈퇴한 기구나 뒤 흔들어버린 조약이나 협정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것은 이 정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중요한 국제기구는 모두 탈퇴하였습니다. 아니면 지원금을 미끼로 협박을 일삼았던 것이죠. 협상이라는 것은 트럼프의 사전에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리더국과
미국의 수장으로서의 그릇일까요? 이 기회를 자국의 세력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중국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미국이 비워둔 자리에 중국이 엄청난 세력을 뻗쳤죠. 중국은 트럼프의 성격을 아주 잘 파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역이용을 한 것이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세계의 국제기구 회원국과 조약이나 협약국가들이 트럼프로부터 이처럼 개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도 치욕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그것도 미국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한 트럼프가, 그런 그가 주장한다고 어떤 국가가 협조하겠습니까? 트럼프는 과연 자신의 말이면 세계가 벌벌 떨 거라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뱉은 말일까요? 아마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잊혀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두 번째가 그의 말이라면 똥으로 뇌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르는 그의 지지자들을 지속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백악관을 탈환한다고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 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바이든에게 표를 모아준 8,25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멍청이입니까? 8월 말까지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하여 뭔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기다려보시죠. 거짓말 일삼는 트럼프 지지 유튜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유튜버 채널을 종종 방문하는데요. 그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소위 한인 미국 우파 유튜버입니다. 그의 채널을 방문했다가 이미지와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백신 사망자가 4,148명이고 부작용 13만 건이라는 타이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죠. 그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라고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은 VAERS에 들어가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자신이 없는 표정이고 후반부에서는 약간 횡설수설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았죠. 그리곤 이 사이트 정보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영상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여기저기서 짜집기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VAERS의 사이트 대문과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해서 올려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장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첫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에서 번역 내용을 올렸습니다. VAERS의 제한. VAERS는 누구나 백신의 가능한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보고서를 포함한다. VAERS는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VAERS 보고서만으로는 백신이 부작용이나 질병을 유발했거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일부 보고서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우연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VAERS에 대한 대부분의 보고서는 자발적이며 이는 편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VAERS 보고서의 데이터는 항상 이러한 제한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VAERS의 부작용 모니터링에만 사용된다. 의학적으로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제1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판단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트럼프에게 굽실거릴까? 백신 접종 사망자 5,000명이라고 사기치는 우파 유튜버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